3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하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상법 제709조의 제1항 1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한 경우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입가의 차익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지문 보시면 송화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적하의 가격 폭락 우려가 있어. 이거 다 틀린 표현이죠. 32번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취소하는 게 아니죠.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을 보시면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보험계약자가 취소하는 거죠. 1번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 이내. 3번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을 교부하는 동시에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4번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은 약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33번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요거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익숙하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틀렸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지정행위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1번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맞습니다. 3번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재지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4번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상태에서 보험 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 조문 문제죠. 34번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선박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696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적하보험은 선적한 때와 고서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한다. 추정이 아니죠. 그냥 한다죠. 한다. 보험가액으로 한다. 3번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은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본다 아니죠. 추정한다죠. 추정이랑 본다, 의지한다 이런 거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정과 간주한다 또는 본다, 의지한다. 추정하는 거는 반증을 들어서 반증이 있으면 이 사실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런 것들은 반증을 들어서 번복할 수가 없고 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통해서만이 한마디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4번 항해 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화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 개시되고 인도한 때 종료된다. 인도한 때 틀렸죠. 양육한 때입니다. 양육한 때. 화물이 뭡니까? 화물. 여기서는 화물이라고 했죠. 오타가 아니고 화물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챙겨놓거나
꾸려놓은 짐을 하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하는 적하 아닙니다. 저하는 배에 실은 이제 화물의 양이 적어가지고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안전을 위해서 배의 바닥에 실는 중량물 같은 것을 저하라고 합니다. 35번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부활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4번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부활이 인정된다. 이건 아니죠. 보험계약의 부활은 1번 보시면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발생한다. 요거죠. 2번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경우 연체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부활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36번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피보험자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체약 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고약관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이다. 아니죠. 이게 해설에 보시면 보험 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답니다. 1번 상법 보험편 통칙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그렇죠. 면책규정 상법 659조 1항에 나와 있죠. 3번 사망보험하고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게 보시면 1번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제 보험편 통칙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서는 이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걸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급 책임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망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이걸 비교해서 봐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4번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공모한 바가 없으면 보증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일단 요게 이제 보증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요게 좀 이해가 되시는데 보증보험은 뭐 피보험자의 특정 법률 관계가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특정 법률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 그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있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이제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험계약자는 보증 대상 주계약의 채무자입니다. 즉 보증 대상 주계약의 채무자가 이제 보험계약자죠. 보험계약자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되고 그리고 보증 대상 주계약의 채권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피보험자.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야기된 경우 이걸 바꿔 얘기하면 채무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야기된 경우에 피보험자, 즉 채권자가 공모한 바가 없으면 보증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맞는 편이죠. 37번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통지 의무 위반. 요거는 이제 손해가 증가된 때에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1번 계속보험료의 미지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이런 건 다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맞죠? 여기 조문을 다 보시면 해지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8번 보험계약법상 청약 거절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피보험자는 청약 거절 사유 존재에 대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아니죠.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갖다가 입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청약 거절 사유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입증 책임을 보험자가. 1번 청약 거절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서 해당 보험자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 인수 기준에 의해 인수할 수 없는 위험 상태 또는 사정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3번 청약 거절 사유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39번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상보험자의 보상 책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손해는 1번이죠. 선박 충돌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선박 충돌로 인한 피보험 선박의 손해는 당연히 보험자가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한 손해는 특약이 있는 경우, 즉 충돌 약관에 의한 특약,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2번 보험의 목적이나 보전을 위해 지급할 특별 비용이라든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해난 구조료 부담액,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공동훼손 분담액 이런 거는 다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 책임의 범위에 속하죠. 40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보험자의 설명 의무 대상이다. 이거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위험 인수한 게 아니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를 하거든요.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랍니다. 판례에서도. 따라서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에 지문에서 나왔었죠. 명시 설명 의무 이런 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죠. 1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호명 상해보험이다. 맞죠? 3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손해보호명 상해보험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 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하나의 사고에 대해 수개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 조항이 적용된다. 그렇죠.